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지난달 말에 일단락되었는데요. 불과 한 달 정도 된 시점에 또 은행 하나가 위기에 몰렸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마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라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 기준으로 보면 미국에서 14위인 은행이 있어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여기 지난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졌을 때 그 타이밍에 같이 문제 있었던 은행 아닙니까? 그때 JP모건 주도로 대형 은행들이 300억 달러 여기다가 유동성 공급해주고 급한 불 끈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오해할까봐 말하자면 대형 은행들이 300억 달러 규모의 예금을 그쪽으로 넣어준 거죠. 예금 지원을 해준 겁니다. 아무튼 이 은행이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지금 불씨가 돼서 지금 미국에서 은행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SVB 사태 터지고 그거 수습하고 이제 금융불안 일단락됐다는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뭐가 왜 또 문제가 생긴 겁니까?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 은행이 가지고 있던 예금이 급감했다는 겁니다. 뱅크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실적 자료를 보니까 지난 4분기에 원래 있던 예금에서 이번에 확인된 1분기 예금이 40% 정도가 확 줄어든 게 드러나게 된 거죠. 3개월 만에 전체 예금이 그렇게나 빠졌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화면의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들으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일단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작년 4분기 말까지 가지고 있던 예금은 176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 1분기에 보니까 1045억 달러로 40%가 넘게 줄어들게 된 거죠. 작년 말에 예금을 1760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 1045억으로 거의 700억 달러 정도 예금이 빠졌다 이 말이죠. 그쵸. 심각한 건 다음 내용이 더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예금은 일단 안전한 돈이니까 그건 빼고 예금자 보호제도를 벗어난 규모의 예금 상태 변화를 본 겁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은행 예금에서 예금자 보호 범위를 넘어선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로 치면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들어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죠. 앞에서 작년 4분기 말까지 전체 예금이 1760억 달러였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예금이 1180억 달러였는데요. 전체 예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의 규모가 3분의 2 정도 되네요. 네. 그럼 이게 1분기에 들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돈이 4분기에 1180억 달러에서 이번 1분기에는 499억 달러만 남고 700억 달러 가량이 빠져나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자기 예금 전부 보존받지 못할까봐 불안했다는 거네요. 작년 4분기에 전체 예금에서 3분의 2가 보호받지 못하는 규모였는데 1분기에 보니까 절반이 채 안 되네요. 네. 이게 지금 보이는 수치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이거예요. 캔들피그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한 달 전에 지난 3월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 위기에 빠진 적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때 옐런 재무장관이 이거 이대로 그냥 두면 안 되고 금융시장 전체로 충격이 번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 미국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당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를 만나서 좀 지원해달라고 같이 돕자고 설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의 11개 대형은행들이 돈을 모아서 파산 위기에 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다가 300억 달러의 예금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대형은행이 여기다가 예금했다고 한 300억 달러가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돈에 포함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돈의 상당 부분이 빠져나간 거예요.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인데 300억 달러 예금해준 게 또 착시 효과까지 나오게 하네요.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보호 못 받는 예금은 거의 다라고 할 만큼 많이 빠져나가고 그나마 남아있는 예금이 499억 달러인데 이 중에서도 300억 달러는 대형은행들이 망하지 말라고 지원해준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00억 달러를 빼고 보면 실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 중에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예금은 190억 달러가 좀 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은행들이 지원한 돈을 빼고 보면 지난 4분기에 비해서 1000억 달러 정도가 빠져나간 거고요. 보호 못 받는 예금은 거의 다 빠져나갔다는 게 이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있던 예금이 많이 빠져나가면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작년에 예금 규모 기준으로 대출도 나가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금이 약 40%가 줄어버렸는데 대출도 그만큼 준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금 규모에 비해서 대출을 너무 많이 나간 꼴이 돼버리는 거네요. 예금이 줄다 보니까 은행의 건전성이 확 떨어져 버린 거죠. 메꿔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금 다 빠진 거 그거 무슨 수로 돈을 메꿉니까? 그러다 보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서는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런데 은행이 내놓은 대응 자체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예금이 빠져나갈 거에 대비해서 은행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이 많을 거잖아요. 그걸 대략 한 1,000억 달러 정도 처분해서 현금을 확보해 두겠다는 거죠. 이 말만 들으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 현금 흐름이나 재무 구조에 문제가 좀 생겨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정리해서 수습하겠다는 건데 그건 사실 당연한 조치거든요. 집 팔고 차 파는 것처럼. 그쵸. 그런데 이 은행의 자산 구조를 보면 이게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금이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걸 대처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1,000억 달러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은행의 이런 대안이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다른 은행에 예금해놓은 돈이 있는데 이런 예금 자산이 한 64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00억 달러 넘게 필요하네요. 이건 뭐 대안이 아니고 또 있겠네요. 네. 그리고 투자 자산인데요. 미국 국채라든가 MBS 주택저당증권 같이 이런 투자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335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것도 사실 처분해서 마련하겠다는 1,000억 달러에 비교해서 보면 크게 많이 부족한 규모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퍼스트 리퍼블릭이 은행이잖아요. 바로 대출 문제입니다.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 자산인 대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예금이랑 투자 자산을 빼고 보면 나머지 자산은 모두 이 대출 자산으로 구성돼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1,000억 달러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다른 은행에 넣어둔 예금을 전부 다 뺀다고 하더라도 일단 예금 자체가 너무 적고요. 그리고 투자 자산을 판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금리 자체가 1년 전에 비하면 급격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리가 이만큼 상승했다는 말은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그만큼 싸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년 전, 2년 전에 채권을 처음 살 당시보다 지금은 금리가 상승해 채권 가격이 너무 싸져서 투자 자산을 팔면 팔수록 손해만 계속 쌓이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얼마 전 실리콘밸리 은행이 겪었던 과정하고 딱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당장 빌려준 대출을 갚으라고 압박해서 현금을 회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러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반응이 리퍼블릭 이거 300억 달러 지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은행 망할 것 같은데 하면서 앞으로 정상화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형은행이 퍼스트 리퍼블릭이 가진 대출 채권을 비싸게 사줘야 한다느니 정부는 개입을 안 할 거라느니 이번에도 대출 전액을 보장해줘야 한다 같은 이런 잡음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누구 말 맞다나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한숨 돌리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가 고개 들면서 바톤 터치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예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간 거 이 은행 자체적으로 메꾸는 게 쉽지는 않겠네요. 또 잘 안 된다면 은행의 신용도가 확 떨어져 버리니까 또 문제 생길 거고. 그쵸.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할 포인트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자기가 거래하는 금융사가 불안해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한도만큼만 놔두고 나머지 돈은 다 빼는 행동이 예금주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게 되면 우리 금융권에서도 현금이 부족해지면서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는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향후 금리 방향을 정하는 미연준 회의가 있는데요. 이렇게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로 금융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의 문제가 계속 부각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조기에 종료되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까지 기대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시장은 통화 완화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금리를 동결하든 아니면 내리든 이런 금리 정책과는 별도로 통화 긴축 상황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침체 상황 막자고 금리 동결, 금리 인하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지금 말하는 건 그렇게 한다 해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쵸. 이번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서 예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다른 은행들도 대규모의 뱅크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들도 추가적으로 예금이 빠져나갈 걸 우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은행들이 대출을 해준다거나 신용 자체에 대해서 자기들도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로 문턱을 높이면서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도 올릴 거고. 네. 그런 움직임들 자체가 시장에서는 직접적인 통화긴축 역할로 그렇게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도 하면 더 심각해지는 거고요. 네. 미연준은 금리 인상 의지를 지금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게 지난번부터 은행 문제 터질 때마다 잘 수습됐다고 하면서 안심시키고 투자를 부채질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정작 예금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실제로는 은행에서 돈을 빼고 있었다는 사실도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대략 한 달 전쯤 JP모건의 회장이 주주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진화는 됐지만 시장 침체 가능성이 더 커졌고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휘감은 이 불안감이 다른 은행을 압박해서 신용 경색을 일으킬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은행 문제가 딱 한 군데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현재 상황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내온 과거와는 너무 다르고요. 회복이니 하는 말을 쉽게 하는 그런 타이밍도 아닌 것 같습니다.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는 겸손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